하루 종일 켜놔도 환자가 많은 날이 10명 정도 네. 되고 없는 날은 3명, 4명 이렇게 보고 그냥 귀가하는 날도 있고요. 장사가 너무 안 되시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원격 의료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죠. 사실 한국이 원래 원격 의료가 불법이다가 2020년도 2월 달부터 원격 의료가 한시적으로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한 400만 건, 500만 건 정도의 원격 의료가 진행이 되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원격 의료에 대해 가지고 산업계나 의사 단체 등에서의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실제 원격 의료를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별로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비대면 진료를 하시는 의사 두 분을 모셔서 원격 의료를 실제 하시는 입장에서는 어떠한지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산 K의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이의선입니다. 최근에 아마 인터뷰 보신 분들은 되게 좀 아실 텐데 언론에는 보면 풀타임 원격 진료를 하시는 병원 뭐 이렇게 소개가 되신 적 있으시죠? 비대면 진료 전문 병원 이렇게 나가서 사실 전문 병원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보건소 지적을 받은 적이 있고요. 네, 그런 얘기 이따가 좀 자세히 들어보려고 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1호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정훈입니다. 옆에 계시는 이제 이의선 선생님처럼 응급의학과 전문이고요. 병원만 운영하는 건 아니고 다른 이제 의원용 EMR을 개발하는 그 HD 정션이라는 회사에 같이 근무를 하면서 지금 이제 투잡러로 일하고 있습니다. 두 분 다 이제 응급학과 전문의시면서 원격 의료를 많이 하시는 그런 분 주로 하는 주로 하시는 그런 분들이십니다. 일단 원격 의료, 원격 진료를 일단 어떻게 하고 계신지를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한시적 허용된 직후부터 하셨나요? 아니면 최근부터 하신 건가요? 3월 18일에 개원해서 환자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3월 18일. 올해 3월 18일. 3개월 정도 되셨군요. 저는 이제 이의선 선생님의 원격 진료 선배고요. 네. 저도 개원한 지는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 작년 11월 1일에 첫 진료를 시작했는데 이제 처음 진료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원격 진료를 같이 병행하는 형태로 이제 개원을 하다 보니까 작년 11월부터 어떻게 보면 원격 진료에 본격적으로 참여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개월 정도 되신 네. 거군요. 3개월, 7개월 이렇게. 네. 네. 원격 진료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 대면 진료도 하시는 건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면 진료와 원격 진료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실 두 개를 구분해서 한다기보다는 제가 근무하는 시간에는 이제 원격 진료도 하고 대면하는 환자분 대면 진료하고 뭐 먼저 온 순서대로 이렇게 진료를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대면을 위주로 처음 개원을 했다 보니까 외부의 뭐 간판이라든지 홍보 같은 것들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아서 대면 진료를 진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면 환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가끔 병원에 이렇게 직접 인터넷 검색해서 진료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긴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전담으로 비대면 진료만 하시다가 최근에 여러 가지 좀 뭐 본의 아니게 주목을 받으시면서 대면 진료도 하시는 걸로 바뀌신 거잖아요. 처음부터 대면 진료를 아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걸 법령 자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예 안 하겠다라는 뭐 포지션은 전혀 아니었고요. 뭐 주 1회, 뭐 월 1회 이런 식으로만 운영해도 괜찮다라는 이제 조언을 받아서 처음에는 이제 월 1회로 운영을 했었는데 주목을 받다 보니 월 1회 말고 조금 그래도 좀 대면 진료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보건소 지도를 받아서 이제 일주일에 3회 정도 대면 진료 시간을 오픈을 해놓고 있습니다. 네. 그럼 원격 의료를 지금 진료 건수가 하루에 몇 건 정도 되나요? 사실 코로나 되게 심할 때는 되게 많이 하셨다가 지금 이제 녹화를 이제 6월 7일 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피크가 지나온 다음이어가지고 조금 줄었을 것 같기도 한데 조금이라기보다는 아주 많이 줄어들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코로나 환자분들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전부터 이제 비대면 진료를 시작했었는데 그때 제가 근무 시간이 한 5시간 정도 근무를 하면 많으면 20명, 적으면 이제 그 뭐 10명 이하로 보는 날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본격화되면서 환자분들이 이제 비대면 진료로 몰리다 보니까 그 시기에는 하루에 뭐 한 70명? 70명요? 네, 비대면 진료로만 소화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4월 이제 중순 넘어가면서 갑자기 이렇게 꺾이기 시작을 했고 지금은 거의 이제 코로나 환자분들은 비대면으로 진료를 많이 안 보시는 것 같은 느낌을 들 정도로 환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하루에 아직 10명 이내로 좀 진료를 보는 것 같아요. 이선 원장님은 그 명수로 어떠세요? 비슷하게 줄어들었나요? 환자는 뭐 말씀하셨지만 하루 종일 켜놔도 10명이 안 넘을 때가 많고요. 이게 지금은 환자가 많은 날이 10명 정도 네. 되고 없는 날은 3명, 4명 이렇게 보고 그냥 귀가하는 날도 있고요. 장사가 너무 안 되시는데요? 그러니까 환자 되게 많을 때는 하루 기록이 몇 명이에요? 사실은 제가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 이제 응급실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의 체력 범위 안에서 진료를 하는 게 1차 목표였고요. 네. 제가 개원하고 진료는 3시간 이상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3시간 정도 진료하면 코로나 피크일 때는 30명에서 40명? 거의 비율로 비슷한 것 것 같은데요? 같아요. 예. 어떤 식으로 원격 진료를 하시는지 좀 여쭤볼게요. 그래서 아까 그 창을 여러 개 띄워놨다 그걸 말씀하셨는데 그 뭐 일반적 병원에 있는 뭐 이렇게 뭐 주사실이나 그 이 시설 같은 게 없고 왠지 PC방 같은 느낌 들 것 같은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병원이? 처음에는 PC방 같은 느낌으로 이런 사이즈의 회의 테이블을 하나 갖다 놓고 네. 간호사와 제가 나란히 앉아서 이쪽에선 접수를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저는 환자 진료를 보고 그다음에 뭐가 오나요? 그 플랫폼에서 환자가 진료 원한다고 알람이 뜨나요? 카톡으로도 알람이 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크롬 푸시 알람으로 알람이 양쪽으로 다 오거든요. 네. 그러면 환자가 의사를 고르나요? 아니면 랜덤으로 배정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게 이제 뭐 업체마다 시스템이 조금씩 다른데 환자가 의사를 고르는 게 보통 대부분의 업체들의 시스템이고요. 프로필 같은 거 보고. 네, 보고 이제 일부 굿닥 말해도 되나요? 네, 됩니다. 네. 굿닥 같은 경우는 이제 환자가 접수를 하면 의사가 환자를 이렇게 캐치를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굿닥으로는 환자를 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네. 접수하자마자 0.1초 만에 병원이 배정되는 거의 뭐 이명훈 콘서트 예매하는 그 정도 느낌. 쌤들 골라가지고 알람이 온다. 그러면 내가 받아야지 말아야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네, 환자 진료 접수를 하면 일단은 뭐 얼마나 기다려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거나 아니면 뭐 의사가 지금 뭐 부재 중이거나 뭐 이런 질환은 보기 어렵다라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제 취소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진료 의뢰가 올 때부터 이미 증상에 대해 가지고 꽤 자세하게 오는군요. 그게.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환자가 증상을 입력하면은 플랫폼에서 그 증상을 보는 병원으로 환자를 이제 랜덤 매칭해주는 플랫폼도 있고요. 그리고 환자가 원하는 시간을 입력해서 약간 예약 형식으로 이렇게 진료를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바로 지금 진료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이제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생각보다 조금 그 안에서도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될 것 같아요. 헷갈리시겠는데요? 여러 개 띄워놓고 있으시면 몇 개 정도 띄워놓으세요? 그 동시에? 저는 지금은 4개 띄워놓고 사용하고 있는데 아마 이희선 선생님은 훨씬 약간 사실 조금 들었거든요. 몇 개 띄운다고 그랬죠? 제가 8개에서 10개 정도 띄워놓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사실 지금 이제 환자가 줄어서 제가 플랫폼을 더 많이 띄우는 경향이 있기는 한데요. 그렇게 8개, 10개 띄워도 환자 접수가 들어오는 플랫폼은 3개 정도가 거의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혹시 4개 띄워놓으시는 그 회사의 이름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뭐 저는 그 회사와 관계가 없고 저는 어떻게 보면 소비자니까 네. 저는 그 업계 이런 평가는 그런가 1위 하고 있는 이제 닥터나우를 네. 쓰고 있고 그다음에 올라케어 쓰고 그다음에 바로필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매듭이라는 요 4가지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극히 개인 취향이고요. 4개를 고르시게 된 이유가 있으세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닥터나우나 올라케어는 워낙 처음 시작할 때부터 사용했던 이제 플랫폼이고 환자군이 조금 많고요. 그리고 원격 진료를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원격 진료 업체에서 이렇게 찾아와요. 저희가 이번에 런칭을 하는데 네. 좀 같이 해주실 수 있느냐, 네. 열심히 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또 이렇게 한 번씩 가입도 해보고 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미 원격 진료 시장이 좀 비대칭이 많이 심하게 되어 있고 신규 서비스 업체들이 좀 많이 고전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조금 열어놨는데 반응이 별로 없으면 또 너무 많이 열어놓는 게 복잡하다 보니까 우선 지금은 그 4가지로 좀 좁혀졌는데 뭐 언제든지 또 좋은 서비스 있으시면 네, 저는 적극적으로 사용할 의지가 있으니까 네, 언제든 찾아오십시오. 네. 이소장님 아까 10개 내외로 띄워놓으시는 이름을 다 혹시 기억하실 수 있으세요? 그 4가지를 다 쓰시나요 혹시? 저 4가지는 다 쓰고 있고요. 네. 플러스 알파로 뭐 플러스 알파로 쓰시나요? 굿닥을 띄워놓긴 하는데요. 굿닥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환자를 제가 잡아야 되는 네. 약간 자괴감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굿닥은 되게 그 전략을 잘 쓰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굿닥은 그 하루에 총 몇 명이 접수했다라는 게 구석에 계속 뜨고 있어요. 지금 오늘의 누적 환자 이런 정보가 뜨고 있어서 그걸 보려고 띄워놓고요. 보통 제 핸드폰에 다 깔아놨기 때문에 보면서 말씀드려요. 네, 핸드폰이 막 지금 깨져가지고 줄가 계신데 병원에 접수하라서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네, 나만의 닥터, 네. 메디버디, 메디팡팡, 아는 닥터, 모두약 이런 것들을 띄워놓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는 거의 무슨 비대면 진료 VC 아닌가요? 그래서 써보시니 어디가 환자가 제일 많아요 지금? 닥터나우인가요? 저는 닥터나우가 제일 네. 많습니다. 그리고 쓰시기에는 어디가 제일 편하시고 왜 그런지도 좀 궁금해요. 저랑 유선 선생님이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저는 어쨌든 병원에 구색을 갖춰놓고 이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접수나 뭐 처방전 업로드 같은 것들 다 간호사분이 해주세요. 그래서 사실 비대면 진료의 가장 어려운 부분은 간호사분이 다 해주시고 저는 이제 전화를 걸어서 진료를 하는 거라 사실상 제가 느끼는 서비스의 차별점은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컨셉적으로 약간의 차이를 좀 찾아보자면은 어떤 특정 앱 같은 경우는 뭐 오프라인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병원을 중심으로 그 근방에 뭐 한 2km 정도에 있는 환자들만 이렇게 매칭을 시켜준다든지 또 그런 유인책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게 매듭이죠, 제가 알기로는. 네, 매듭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뭐 환자가 없어도 켜놓는 그런 이유도 좀 있는 것처럼 제가 느끼기에는 아주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 거군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소소하게 불편한 것들이 플랫폼마다 조금씩 다른데 아무래도 초기 그 서비스일수록 불편함이 조금씩들 있었고 닥터나우 같은 경우도 지금보다 조금 더 불편했는데 조금 더 편해진 부분도 좀 있습니다. 네, 좀 어떠세요? 동의하시나요? 거의 비슷한 의견이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입장인 게 저는 이제 운영 시간이 조금 더 자유로운 걸 원했다 보니까 진료 시간을 조절을 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일부 플랫폼은 시간을 제가 입력하면 그 시간 동안은 무조건 진료를 봐야 되는 시스템인 어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플들은 사용을 안 했었고요. 이제 닥터나우랑 바로필 이렇게 2개만 처음부터 온오프 제가 이제 참여했을 시점에 온오프 기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료를 껐다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게 그 2개여서 처음에는 이제 그 2개로 진료를 시작했고요. 네. 환자가 줄어들면서 조금 그 기능이 없는 것들도 확대해서 사용을 하기 시작했고 이제 그 의사들도 이제 대면 진료를 하시는 분들은 또 대면 진료가 몰리는 시간에 이게 꺼야 되는 일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2개를 처음에 많이 쓰셨던 것 같아요. 네. 자, 순서대로 여쭤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기다리고 계실 때 창을 막 이렇게 띄워놓고 그 환자가 콜이 왔다. 그럼 그다음 뭘 하나요? 지금 몇 명이 그 환자분 앞에 대기하고 있고 네. 몇 분 정도를 기다려야 될 것 같다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게 설정하는 값들이 있는 어플이 많고요. 어플마다 조금씩 다른데 네. 또 환자가 원하는 시간대를 설정해서 들어오는 게 올라케어 같은 경우 네.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원래 보통 일반적으로 상상을 하면 실시간으로 그러면
딱 클릭하면 바로 영상의 의사가 떠가지고 음성이든 영상 화상 통화이든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안 될 거잖아요. 일반적인 이제 형태 환자가 이제 병원에 방문을 하더라도 접수를 해놓고 이제 기다렸다가 의사가 시간 되면 진료를 하잖아요. 이제 닥터나우라는 플랫폼 같은 경우는 접수 요청, 내가 지금 진료가 가능하냐고 요청이 들어오고 그러면은 이제 병원에서 당신 한 5분 정도 기다리면 됩니다. 10분 정도 기다리면 됩니다. 뭐 최대 2시간인가요? 네, 기다리면 됩니다라고 버튼을 누르면은 환자한테 이제 타이머 같은 게 돌아갑니다. 네, 뭐 120분 해놨으면은 그때부터 이제 시간이 좀 네. 떨어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그 시간에 맞춰서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 진료를 보게 되고요. 올라케어 같은 경우는 이제 환자가 애초에 시간을 이제 입력을 하게 돼요. 2시에서 3시 사이에 진료 봐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면은 병원에서 뭐 2시부터 3시 사이에 5분 간격으로 이제 환자한테 시간을 찍어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환자는 그 시간에 내가 전화를 받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병원은 그 시간에 전화를 하게 되고요. 굿닥 같은 경우는 이제 경쟁이 치열한 만큼 조금 반응이 더 빠른데 이거는 환자가 요청이 들어오고 그 환자를 누르면은 바로 버튼 이름이 잘 기억나진 않지만 진료 시작 같은 느낌의 버튼이 있거든요. 그걸 누르면은 바로 환자 앱과 그 사용자의 웹상에서 화상 전화를 연결시켜줘요. 네. 기다리는 시간 없이. 그래서 바로 연결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굿닥은 그러니까 거의 실시간이겠네요. 네. 그러니까 굿닥이든 다른 플랫폼이든 이제 매칭이 됐다. 그러면 그러니까 순서대로 혹은 시간에 맞춰가지고 전화를 먼저 거시는 거죠. 굿닥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 연결이 되는 거고요. 내부 플랫폼에서. 내부 플랫폼에서. 그리고 다른 것들은 전화를 이제 저희가 걸게 되고요. 네, 그냥 개인 폰으로 거시는 거예요. 내부 플랫폼. 처음에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개인 폰으로 전화를 했었거든요. 왜냐면 네. 제가 하다 보니까 제가 개인 폰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 번호가 남을 거 아니에요, 그 네. 환자한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우려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뭐 생각보다 이것 때문에 뭐 제 개인 번호가 유출이 돼서 귀찮은 일이 발생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은 그 따로 번호를 하나 병원용 번호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 음성 전화와 비디오 채팅하는 화상 통화의 비율이 어떻게 되세요? 요거는 이제 화상 진료를 지원하는 플랫폼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네. 지금 화상 진료를 지원하는 플랫폼이 많진 않아요. 전화 진료를 지원하는 플랫폼이 환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저는 지금 거의 대부분 전화로만 진료를 하고 있고요. 제가 쓰는 것 중에 이제 화상 진료를 지원하는 플랫폼 자체가 굿닥이랑 이제 매듭밖에 네. 없어서 매듭으로 요청이 들어오면은 이제 화상으로 대화를 하고요. 스마트폰 카메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매듭은 따로 이제 태블릿. 전용 태블릿을 제공해줘요. 네. 그 플랫폼이 돌아가는. 네. 그래서 앱으로 해서 이제 화상을 하고 닥터나우나 올라케어로 이제 진료 중 주신 분들은 이제 전화 걸어가지고 진료를 하고 있고요. 거의 비슷하신가요? 네. 저는 사실 닥터나우도 화상을 지원을 하긴 하거든요. 그런가요? 네. 저희가 지금 100% 신청하겠습니다. 맞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네. 경험에 의한 거기 때문에. 닥터나우 지원하고 매듭 지원하고 네. 그다음에 굿닥 이렇게 3개 지원을 하긴 하는데요. 이게 제가 처음에 한번 화상을 몇 번 시도를 해봤는데 환자들이 원하잖아요. 왜요? 코로나에 열나고 목소리도 안 나오고 아파 죽겠는데 씻지 않고 아픈 그 초췌한 모습을 누군가에게 그냥 카메라로 보여주고 싶지 않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의사한테 보여주는 건데도 그러신가 보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화상으로 걸려올 거라고 생각을 안 하시고 계시다가 이렇게 걸려오면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리고 전화가 화상보다 훨씬 자유로워서 제가 언젠간 한번 전화를 걸었는데 중간에 교통카드 찍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냥 버스 타고 가시면서 이제 전화를 이렇게 굉장히 받으셨어요. 많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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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전화가 불편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환자분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화상이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시고 네. 좀 더 제약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처방전은 어떻게 보내나요? 이제 처방전은 PDF로 저장을 하게 되고요. 네. PDF 파일을 그 원격 의료 플랫폼에 저희가 업로드를 하면 이게 원격 의료 업체들과 제휴된 약국으로 또 이게 발송이 되고 그 약국에서 원격 의료 업체와 제휴
된 방법으로 환자한테 약을 퀵으로 배송하거나 택배를 보내거나 이렇게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쌤들 입장에서는 그냥 이제 처방전 PDF 만들어 가지고 그 플랫폼 업로드하면 끝인 거죠. 그쵸. 네.